네, 평론가 조우석입니다. 이달 23일입니다. 국민의힘의 운명이 또 한 번 바뀐다 하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날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확인하고 있듯이 초반 판세가 1강 2중 1약 체제라고 합니다. 1강은 한동훈을 얘기합니다. 2중은 원희룡, 나경원입니다. 1약 한 사람이 윤상현의 구도입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강 체제를 이루는 한동훈이 한편에 딱 서 있고 다른 세 사람이 반한동훈 연대로 스크럼을 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대 3의 구도입니다. 한동훈,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의 얼굴을 지금 나란히 보고 계십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는 변수입니다. 공식적으로 대통령은 당무에 개입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거는 얘기일 뿐입니다. 겉으로 뭐라고 얘기하는 거랑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그 누구보다도 예민하게 전당대회의 흐름을 지켜보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의 속마음은 껄끄러운 인물 한동훈을 저지한다. 한동훈의 당선을 막는다는 쪽이라는 것도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3주일 뒤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이게 관심입니다. 1차 투표에서 한동훈이 과반 득표에 성공을 하면 생각보다 싱겁게 상황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어대한 어차피 당대표는 한동훈이다라고 하는 지금까지의 흐름에 딱 맞아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려 80%가 반영이 되는 당심의 향배에 따라서는 결선 투표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론조사가 나오는 것은 당심이 아닙니다. 민심일 뿐입니다. 훨씬 압도적인 다수인 당심이 어떻게 갈 거냐 이게 포인트입니다. 즉 친윤계가 한동훈에게 맞설 대항마로 원희룡, 나경원을 동시에 지원을 하면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1차 투표에서 한동훈의 과반 득표를 저지한다는 게 1차 목표입니다. 우선 한동훈이 1차 득표에서 과반을 넘는 건 자르자. 그런 상황만은 피해자. 그러면 그 다음에 결선 투표가 있는데 한동훈 대 반한동훈의 1대1 구도를 만들면 그 다음에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한동훈이 당대표가 될 경우를 일단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1, 2년 국힘당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를 한번 미리 앞당겨서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중간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어쩌면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는 순간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과의 동행이 어렵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 탈당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정치사에서 이런 경우는 왕왕 있어 왔습니다. 집권 여당을 대통령이 튀어나오는 경우는 왕왕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이 당대표가 될 경우 민주당이 지금 꾸미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업무에도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우선 윤석열의 탈당 사태가 왜 불가피한가를 잠시 들여다보겠습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동훈은 위험한 시한폭탄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얼마 전에 그가 당대표의 출마 선언을 하면서 지금까지 국힘당의 당론과 달리 자신이 이른바 최상병 해병대원 특검법을 수정해서 발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순간 벌써 한동훈은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시한폭탄으로 등극을 해버렸습니다. 이게 뭐냐? 한동훈이 윤석열 대통령과 선을 긋고 차별화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 말고도 김건희 여사를 물어뜯으려 했던 한동훈을 윤석열 대통령은 도무지 용납을 할 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아닙니다. 그 전에 총선을 거치면서 둘 사이의 관계는 이미 파탄이 났다. 둘 사이의 관계가 의외로 나쁘다고 하는 게 지금 소문이 다 났습니다. 그게 좀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즘 누구는 얘기합니다. 만에 하나 윤 대통령이 한직에 있는 한동훈을 법무장관으로 깜짝 발탁을 옛날에 하지 않았더라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그 뒤에 당 비대위원장으로 한동훈을 올려놓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권력의 맛을 보지 않게 했더라면 지금 윤석열 한동훈은 옛날같이 의 좋은 형 동생, 형 아우 사이로 남아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둘 사이는 유감스럽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둘 사이의 충돌은 불가피한 모양새가 됐습니다. 어쨌거나 우선 한동훈식 최상병 특검법을 용산에서는 매우 매우 위험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설사 그게 아니라도 야당이 통과시킨 최상병 특검법이 다시 문제가 될 경우 국회에서 한동훈 계 의원들이 찬성표만 던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은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의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바로 통치불능 사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냥 나락에 떨어집니다. 바로 그게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어느 당 후보들보다 한동훈의 당선을 막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내가 살아야겠다. 물론 그렇게만 생각은 안 하겠죠. 내가 사는 게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담보하는 길이고 국힘당의 성공하고 하나다라고 하는 자기 암시가 작동을 할 것입니다. 어쨌거나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는 순간 윤석열 대통령은 탈당 선택까지 강행한다는 걸 가정을 해야 됩니다. 물론 오늘 7월 1일 날 한동훈은 나는 그 누구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바란다는 요지의 기자회견을 했지만 그건 본인의 뜻일 뿐입니다. 객관적인 상황은 그렇게 아름다운 그림이 보장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최악은 아까 말씀드린 윤석열의 3년은 길다면서 민주당이 윤석열 탄핵안을 밀어붙일 경우입니다. 그때 한동훈은 박근혜 대통령 시절의 김무성과 같은 배신자 역할을 할 수도 있다. 한국 정신은 또 한 번 7, 8년 전 탄핵의 수렁 속에 빠져드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면 배신의 정치는 보수우파의 기본적인 상수로 등장하게 된다. 그래서 걱정입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한동훈에게서 김무성의 냄새가 난다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물론 한동훈과 김무성은 사뭇 다릅니다. 김무성의 경우만 국한해 볼 경우 정치 경험이 풍부했던 사람입니다. 얼굴도 그렇게 생겼습니다. 친화력이 높은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도 보수 정치반의 나쁜 풍토가 김무성에게 배신자 역할을 강요했습니다. 그에 비한다면 한동훈은 정말 정치 초짜입니다. 성격도 팍팍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의적인 판단이 아닙니다. 윤석열의 멘토라고 불리는 심평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한동훈이 누구냐? 냉혈한 권력 추구형이다. 유능하지만 자기가 내린 결론대로 사건을 몰아가는 아주 위험한 사람이다 라고 똑부러지게 얘기를 했습니다. 머리 회전과 말이 빠른 반면 예간에서 남의 말을 안 듣는다. 그게 문제다라고 심평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윤석열 대통령은 대화의 90%를 공식서상에서 독차지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붙은 별명이 59분 대통령이라는 얘기입니다. 한동훈은 그렇다면 59분 30초 당대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한동훈이 김무성보다 더하면 더하지 못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동훈에게는 아쉽게도 보수주의 이념에 대한 공부가 덜 돼 있습니다. 최근에 한동훈 본인에게 당신이 혹시 강남 좌파 아닙니까? 라고 누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 누구보다도 대한민국 안보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나다. 그리고 자유경쟁을 중시하는 사람이다. 그런 나에 대한 판단을 국민들이 정당하게 해주세요 라고 답을 했지만 우리는 한동훈을 둘러싼 주변 인물 중에서 멀쩡한 자유파가 한 사람도 없다고 봅니다.
자, 어차피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총선에서 참패한 패장이 비대위원장 간판을 내려놓고 2개월 만에 다시 당을 이끌겠다라고 나선 게 한동훈입니다. 저는 한동훈의 이번 모험이라고 봅니다. 그 모험이 대한민국 정치사 보수 정당을 어떻게 끌고 갈 거냐가 지금 문제인데 저는 참 답답합니다. 그런 그를 설득하고 주저앉히지 못하는 용산의 실력도 안타깝습니다. 그건 정치력의 부재를 얘기하는 거고 용산 애들의 실력이 형편없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한동훈이 어리석다는 걸 우리에게 재확인해 줍니다. 그래서 7월 23일 날 어떤 드라마가 펼쳐질지 지켜보자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얘기가 좀 분위기가 어둡게 흘러갔지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최악의 상황을 언급했지만 반전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동훈이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자기 색깔을 균형 감각을 가지고 다 드러내고 그게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한테 설득을 시킬 수 있습니다. 민심이 뭡니까? 그게 바로 당심입니다. 그 당심이 윤심이어야 합니다. 뭐 이런 식의 반골 체질을 드러낼 경우면서 성공을 하면 한동훈은 참신한 월계관을 쓸 수 있습니다. 괜찮은 이미지로 보수당 국힘의 구심점으로 우뚝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부도 법치의 예외가 될 수 없다고 하는 선명한 차별화를 강행할 경우에 그래서 당대표의 이미지가 정말 근사해지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용산은 지금의 덫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길 저는 조금의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이 계속 더 나가는 겁니다. 이명박 정부 때 박근혜와 같은 정권 교체를 내걸고 정권 재창출에 매진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최상의 그림입니다. 그때 한동훈은 정말 대중정치인으로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3주일 뒤 국힘당 전당대회를 지켜보자. 지금 최악의 시나리오와 최상의 그림을 한꺼번에 놓고 어떻게 국힘당의 운명이 바뀔까를 들여다보자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오늘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